스코틀랜드 출신의 휴은 자신의 조국에서 자연 철학에서의 진보보다 이성과 철학의 진보가 훨씬 더 영예롭게 평가되기를 바랐습니다. 휴은 정신의 지각은 모두 이중적이며 지각들은 모두 인상과 관념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며 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관념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정신의 모든 작용은 정신의 성향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휴에게 정신과 신체는 통일되어 있거나 정신은 신체의 생리학적 현상 혹은 신체의 운동 법칙에 따른 신체적 지각에 수반된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신의 성향 또한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은 단순 인상과 반성 인상으로 나뉘는데 처음의 인상 즉 감각 인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서 발생해서 우리의 감관을 자극하고 이로부터 우리는 뜨거움, 차가움, 갈증, 배고픔, 어떤 종류의 기쁨, 고통 또는 다른 것을 지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정신은 이 인상을 모사하는데 이러한 인상의 모사는 인상이 소멸된 뒤에도 남아있으며 이것이 바로 단순 관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에 들어온 기쁨 또는 고통의 관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욕구와 혐오, 희망과 공포 등의 새로운 인상, 즉 반성 인상을 산출합니다. 이 반성 인상들은 다시 상상력과 기억을 통해 모사되어 복합 관념이 되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른 인상과 관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은 이러한 관념들의 결합과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은 지각 또는 인상과 관념을 제외한 어떤 것도 결코 실제로 정신에 나타날 수 없으며 외부 대상들은 그 자신들이 일으킨 그 자신들의 지각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진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또는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명제 또한 감각 인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건, 원인, 지구, 태양, 주위, 공전 등의 관념들의 결합으로 성립하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휴은 이들 관념 혹은 복합 관념의 기원이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상을 우리가 경험적 관찰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근원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상에서 기원하며 또 인상에 대응하는 관념들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일까요? 휴은 이를 정신의 작용에서 발견되는 관념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휴은 이것을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념 연합은 지각들의 자연적 관계의 원리 또는 인간 본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은 경험적 관찰로부터 반성과 추론을 이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관념들이 완전히 흩어져 단절되어 있다면 우연만이 그 관념들을 결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단순 관념들 사이의 합이라는 결합력이 없거나 어떤 관념이 자연스럽게 다른 관념에 수반하는 어떤 연합하는 성질이 없다면 그와 같은 단순 관념들은 복합 관념에 포함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어서 휴은 이 관념들 사이에 성립하는 이 합이라는 원리가 법칙적이거나 필연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관찰적 실험과 귀납적 추론을 앞세우는 휴의 자연스러운 표현법입니다. 그러면서도 휴은 이러한 연합을 일으키고 또 정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념 연합의 원리로 불리는 유사성, 시간이나 장소의 인접성,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입니다. 이들 연합의 원리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 혹은 정신의 본래적 성향이 운동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신의 모든 작용은 이러한 정신의 성향에 의존합니다. 이 성질들 또는 원리가 관념들 사이에 연합을 낳고 하나의 관념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관념을 수반 또는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현상과 관련해서 사물이나 물체는 역학적 관계에 따라 운동한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은 운동하는 지각들 또는 관념들의 역학적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의 반복적인 또는 습관적인 경험은 이들 관계를 하나의 규칙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바로 관념연합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일종의 주관적 필연성에 불과한 경험과 습관을 객관적 필연성의 법칙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실 세계에서 객관적 필연성 같은 것은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휴메에 의하면 추론은 모두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이성의 활동으로서 일반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이 일반 규칙 자체가 관념연합의 원리가 적용된 반복적 경험 즉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 경험 또는 습관은 관념연합의 원리를 객관적 세계의 존재 법칙인 것처럼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의 활동 또는 작용 연관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정당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휴메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메의 관념연합의 원리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로서 인간 본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 점에서 연합의 원리는 인간의 자연 이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휴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성의 월권과 사변적 독단을 비난하며 철학적 탐구를 시작했으며 영혼이나 정신의 궁극 원리는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이 곧 인간의 본성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상이나 관념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혹은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성질의 발현, 즉 미결정된 성향적 속성들이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 이성 혹은 건전한 이성은 자연은 실제하며 그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정신과 독립적인 물리적 대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법칙적 설명과 지식은 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휴메에 의하면 그것은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주관적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상과 관념 즉 지각을 넘어서서는 단 한 발걸음도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은 휴메이 말하는 인상과 관념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메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최초의 감각 인상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도 인상은 발생한다는 것이지만 정말 휴메 말대로 경험적 지각 혹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지는 게 인상일까요? 우리의 감각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때문에 그것을 근원적 인상들이라 부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각 경험은 그런 인상들이 결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시지각을 통해서 경험의 대상을 항상 일정한 크기로 지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상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물 현미경이나 엄청난 배율의 망원경으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대상 지각은 특정한 방식이나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바로 하나의 책 자체로 지각하며 즉 그 경험은 형태, 표지색, 크기, 글자 등이 포함된 상태로 이루어지며 휴메이 말하는 인상은 그 다음에 분해와 분석을 통해서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상과 관념의 연합이 먼저가 아니라 대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경험적 지각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휴메 인상과 관념에 기초한 관념 연합의 원리는 그것의 적용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휴메 정신의 모든 작용은 정신의 성향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성향 역시 인상이 갖는 성질이라면 그 성향의 발현 또한 정신 혹은 신체의 물리적 조건에 제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초의 인상인 감각 인상에 속하는 뜨거움과 차가움, 기쁨과 고통의 경우에도 그 척도로서의 감각기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정신의 작용이 이러한 성향의 의존적 수반적이라면 성향은 이러한 감각기관의 의존적 수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철학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휴은 철학의 진리가 아니라 상식의 진리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선호하는 철학자였습니다.